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을 찾아 경전선 전철화와 무안공항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산 천일염의 생산지 가격이 1kg당 100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최대 생산지인 전남 지역 생산자들이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생산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의 늑장 행정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반 판매용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최국으로서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남도청을 찾아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경전선 전철화 등 주요 현안들이 매끄럽게 풀릴지 주목됩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남도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전남의 미래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지역 현안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연설은 1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예정된 7분을 5분 남짓 넘긴 겁니다. 그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관심을 끈 건 세 가지 사업으로 한전공대 설립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예비타당성 재주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언급으로 꼽힙니다. 대통령의 관심 표명으로 사실상 예타 통과를 예고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무안공항도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새만금공항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고 동남권 신공항이 재부상하면서 서남권 거점공항의 위상을 위협받았지만 대통령의 지원 약속으로 확실한 도약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무안국제공항 8주로 연장 사업을 시작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거점 완문공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동안 꼬이고 막혔던 현안 사업들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담기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전남 지역 시군 부단체장 보임 기간이 단축됩니다. 전남도는 도 본청에서 시군 부단체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근무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급 승진 시에만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파견했던 것을 4급 승진 시에도 파견 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이 올 상반기 9개 시군의 51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질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9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장과 휴일수당 등 1,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업소가 41건으로 가장 많고 16곳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으며 5곳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은 앞으로도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산 천일염의 생산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금 최대 생산지인 전남 지역 천일염 생산자들이 가격 안정과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생산과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바닷가 인근 평야에 바둑판 모양으로 빼곡히 들어선 염전. 강렬한 햇볕에 소금 생산이 한창일 시기지만 분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결정체를 만들기 위해 정성껏 모아둔 소금물을 흘려보내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납니다.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전남 지역 염전주들이 소금 생산과 판매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 일주일 넘었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제가 마무리 치려고. 직원들도 오늘 싹 계산해갖고 보내고. 현재 천일염 생산지 가격은 20kg 한 포대당 1,800원에서 2,200원 선, 2012년 7,900원 선을 찍고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염 식문화로 소금 소비가 줄고 있는 데다 값싼 중국산 소금이 유통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염전주들은 20kg 한 포대당 가격이 4,000원 선은 회복돼야 염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은 이 가격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최저가 보장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생산 기반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천일염 생산자들은 여기서 더 소금값이 떨어지면 삶의 터전인 염전을 버릴 수밖에 없다며 수매제 부활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국적도 표시되지 않은 일반 유니폼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픈워터 경기에서는 매직으로 코리아라고 적은 수영모를 쓰고 출전하는 촌극까지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황색 수영모를 쓴 채 바다를 가르는 오픈워터 국가대표 백승호 선수. 수영모를 자세히 보면 KOR이라는 영문자가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애초 수영연맹이 지급한 수영모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직전 국기가 새겨진 수영모는 대회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감독관의 지적을 받고서 부랴부랴 다른 수영모에 매직으로 국가명을 쓴 겁니다. 급조한 수영모는 머리에 맞지 않아 경기 내내 수차례 벗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선수단의 운동복은 대회 초반까지 국가 표기가 없었습니다. 다이빙 경기에 출전한 조은비, 문나윤 선수의 등에는 국가명이 새겨진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은색 테이프만 붙어 있습니다. 대표팀 운동복을 미처 제작하지 못한 수영연맹은 선수들에게 일반 운동복을 지급했다가 국제연맹의 지적을 받고 후원사명을 테이프로 가렸습니다. 수영연맹 내부 갈등으로 후원사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제적 망신을 산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긴 했었어요. 체결이 안 되면서 새로운 또 후원사를 찾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체되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결국 운동복에 국가명을 덧대서 붙이는 형식으로 임시 조치를 했지만 규정에 맞는 운동복은 아직도 제작 중입니다. 수영연맹의 부실한 행정으로 선수들은 경기에 차질을 빚었고 개최국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팀 결성이 처음인 한국 여자수구팀이 사상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남부대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여자수구 한국과 러시아 조별 예선에서 경다슬 선수가 경기 종료 4분을 남겨두고 첫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1대30으로 졌습니다. 한국 여자수구팀은 오는 18일 캐나다를 상대로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협상을 거부하면서 소송인단이 결국 압류자산 매각 절차에 나섰습니다. 일본 측은 즉각 자국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경제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3차례 배상 협의를 요구했지만 미쓰비시는 묵인했습니다. 원고 측이 결국 미쓰비시의 국내 압류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73년이나 되었어도 가부간 사지 한 번을 안고 그러니. 원고 측이 압류한 자산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으로 8억 400만 원 상당입니다. 매각 명령을 신청한 뒤 감정평가와 경매를 거쳐 실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원고 측은 이번 강제 집행이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경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강제동원 문제하고 경제보복 문제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일본 측은 그러나 자산 매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일본이 배상 문제 논의를 위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를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이를 핑계로 일본이 2차 수출 규제 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공작기계와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회로라든가 인쇄 회로 또 기계 부품 수입이 많기 때문에 관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둘러싼 한일 갈등 속에 추가 수출 규제도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 해역에 설치된 관측 시스템의 각종 정보가 어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 신안과 목포 등 7곳에 설치된 어장 관측 시스템의 정보를 전남 바다 알림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오는 2022년까지 해양 관측 장비나 시스템을 갖춘 곳을 20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해역에서 고저수온으로 발생한 양식수산물 피해 규모는 975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개체수가 증가한 멧돼지들이 양을산 등에 출몰해 농작물을 훼손하고 있고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목포시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2인 1개조로 운영 중인 포획단을 2개조로 확대해 운영하고 등산객 안전을 위한 경고 현수막 등을 게시했습니다. 목포시는 또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휴대폰 매장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17살 김모근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군 등 8명은 지난달 22일 광산구의 한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시계 등을 훔치고 지난 1일 새벽에는 광산구의 한 휴대폰 매장에 침입해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지난달 초부터 한 달여 동안 21차례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귀농어 등에 관심 있는 타 지역 시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에 지금까지 모두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참가자가 전체의 56%로 가장 많고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43%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참가자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가 귀농어 귀촌을 준비하는 데 유익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현장 서류평가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17개 시군 30개 운영 마을과 농가를 최종 선정해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이 여름방학을 맞은 전남 지역 초중학생을 위해 수목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사무국은 잠재적 수목 인재를 양성 발굴하고 내년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전남 지역 수목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목 놀이교실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토, 일요일 하루 2차례씩 운영됩니다. 목포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명사초청 릴레이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